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의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윙건담 제로 EW 노블 컬러. 웹한정판으로 발매가 얘가 23년 2월 달에 됐거든요. 역시나 제가 한동안 합금 피규어 계통에 현타가 와서 미뤘던 리뷰이기도 합니다.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로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윙제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서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윙제로 EW 메탈 콤포지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러링 자체가 무광,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원색을 더 띄는 느낌으로 해서 기존의 메탈릭 컬러라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더 원색에 가까운 느낌으로 도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구성 쭉 보면서 그냥 기믹이랑 가동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발매는 2023년 2월달, 가격이 엔가로 28,000엔. 뭐 구성의 개수라든가 들어가 있는 무장들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이제 도색만 바뀌었다고 하기엔 가격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 3,000엔이 올랐다는 거는 뭐 좀 아쉬운 부분. 뭐 근데 몇 년 지난 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그럼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매뉴얼 들어가 있고 스티로폼 뚜껑을 열면 안에 본체와 주익, 부익, 뭐 쉴드 등등등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 거대한 블리스터, 드라이츠베르그 트윈 버스터 라이플, 그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베이스 등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변형 때문이라도 조인트가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앞줄에 있는 요 네오버드 형태를 위한 스탠드부터 만들도록 합시다. 이게 모양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이게 묘하게 많이 쪼개놨어요. 일단 앞쪽에 사용하는 스탠드 A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슴 쪽을 받쳐줄 조인트를 끼워주고요. 뒤쪽에 쓸 스탠드 B를 가지고 와서 이제 조인트가 달린 스탠드 파츠 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골반을 받쳐줄 조인트를 끼우고, 그 앞에다가 이제 골반에 사용하는 스탠드 조인트,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밀어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가슴부터 무릎까지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그럼 이따가 보도록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체용 파츠들, 무장들, 특히나 요 드라이츠베르크의 무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인트도 많고 개수도 기본 6개니까 일단 기본적인 무장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윙건담 하면 이거죠. 트윈 버스터 라이플. 이전 버전도 이뻤지만은 이렇게 그냥 차분한 컬러로 되어 있는 것도 꽤 볼만한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는 기본 마킹부터 해서 메탈릭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위쪽도 살짝 있고요. 동력선 디테일이라든가 앞쪽에도 마킹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접어주는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오버드 모드가 됐을 때 이렇게 뒷부분을 접어서 수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기믹도, 뒷부분이 접히는 기믹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중간에 파츠 펼치고 뒤쪽에 조인트 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좌우를 결합할 수 있겠죠. 좌우 결합해서 트윈 버스터 라이플! 빠밤! 역시 윙건담 제로의 대표 무장하면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죠. 두 개의 버스터 라이플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 자체가 좀 길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지탱하기 위해서 조인트들이 들어가요. 장착은 안 했지만 일단 손을 쥐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단일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팔뚝 아래쪽과 라이플 자체를 서로 연결해서 손목이 처지지 않게 해주는 조인트가 있고요. 겉에서 보더라도 라인에 딱 맞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튼튼하게 팔에 쥘 수가 있고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일 때도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크로스 되듯이 해서 파츠를 그대로 끼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팔뚝에 연결되도록 쫙 밑으로 라인에 맞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는 여긴 손목이었으니까 어깨가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중간 부분을 띄울 수 있도록 아예 스탠드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깨 처지는 거, 손목 처지는 거를 다 이걸로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초록색으로 클리어 그린으로 잘 되어 있고요. 뭐 따로 안쪽에 뭐 펄 도색이 되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클리어 그린. 뭐 추가적인 디테일이 있는 것도 아닌 우리가 MG에서 볼 것 같은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윙실드, 윙건담 EW부터 사용을 하던 어떻게 보면 패자들의 영광에서 추가가 된 윙제로용 실드입니다. 윙제로 EW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실드가 없었는데 만화책, 코믹스부터는 실드를 다 들기 시작을 했죠. 안쪽에 조인트가 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심플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커버가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변형했을 때 얼굴 가리는 목적의 그런 파츠라고 볼 수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날개가 숨겨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내부에 접혀져 있는 조인트를 펼쳐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끼기도 하고 드라이츠베르크 파츠들을 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들어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라서 혹시나 파손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교체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로 모드용 귀 파츠입니다. 얼굴 양옆에 이제 귀가 펼쳐져서 안쪽에 날개 같은 게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가동식이 아니라 교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용 손은 무장손, 앞으로 꺾어 잡는 무장손이 또 한 세트, 기본 편손이 한 세트, 그리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건 주먹손 들어갑니다. 본체의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골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조인트, 그리고 하나는 골반 뒤쪽으로 들어가는 조인트.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리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이따가 사용을 해야죠. 요 네오버드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츠베르크 파츠들입니다. 일단은 말이 드라이츠베르크지 기본 무장 하나. 이 파츠 하나는 메서츠베르크라고 부릅니다. 메서츠베르크. 참고로 이 메서는 나이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메서츠베르크 하나 가지고도 안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라이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요 근래에 뭐 프라모델이나 이쪽에서는 위에 커버가 이렇게 한 번 더 전개되는 식의 연출이 있지만은 이때는 없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슬라이드 조인트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펼친 다음에 드라이츠베르크 홀더를 가지고 옵니다. 뭐 앞쪽에도 도색이 좀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도 도색 조금이랑 또 이렇게 마킹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이제 슬라이드 조인트 펼친 거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에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메서츠베르크 3개를 요 홀더에다가 다 장착을 하면 이렇게 해서 드라이츠베르크입니다. 드라이는 말 그대로 3개라는 뜻이에요. 메서츠베르크 3개가 모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홀더를 통해서 이거 가지고도 이제 라이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스터 라이플 하나보다 트윈 버스터 라이플 한쪽보다 무겁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파츠가 여러 개 모여 있어서. 그래서 당연하지만 여기도 이제 팔 지탱을 하기 위한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뒤쪽으로는 팔뚝에다가 끼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목 처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메서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인트를 펼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윙쉴드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 접혀져 있었던 이 조인트들을 펼쳐줍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실드츠베르크 조인트를 껴주고 여기다가 메서츠베르크들을 다 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드츠베르크의 완성입니다. 엄청 무거워집니다. 막 추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약간 오라이저 생각나기도 하네요. 묘하게. 그리고 본체에 장착할 때는 이 츠베르크 홀더를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수납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을 때에서는 이렇게 조인트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접어주고요. 양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또 슬라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해서 자, 이렇게 양옆에 달아주고, 참고로 요 홀더 자체는 또 여러 가지 관절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그리고 요 아래쪽은 약간씩 클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꺾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바깥쪽에도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서츠베르크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슬라이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양옆으로 3개씩 달아주면은 이제 본체에다가 메서츠베르크 6개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드라이츠베르크 홀더를 가지고 와서 요 뒤쪽에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끼워줍니다. 양옆으로 다 끼워주면은 깔끔하게 수납 완료.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트윈버스터 라이플에도 장착할 수 있죠. 이제 기다란 게 밑으로 가서 요 홈에 딱 맞게 되고 이렇게 조인트 위아래 결합한 뒤에 양옆에다가 껴준다. 양옆에도 조인트 모양이 있으니까 끼울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끼워진 곳에다가 메서츠베르크를 다 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드라이츠베르크 도펠트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도펠트는 2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드라이츠베르크 2배. 이거 역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까 봤던 이 조인트들 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스탠드에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얀 배경에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윙제로 노블 컬러 이렇게 다 써 있고요. 그럼 본체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부잉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조 날개, 이게 좌우 구분이 있어요. 조인트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접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갈 수 있도록 껴주면 되고요. 그 안쪽에 빔사벨은 기본으로 수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빼면 그대로 빠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관절 펼치는 부분이랑 이 중간이 회전하는 관절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프라모델에는 보기 힘든 관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펼치는 부분 아래만 펼쳐지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안쪽에 깃털이 쫙 슬라이드해서 심지어 이렇게 서로 모여있던 게 바깥으로 가면서 펼쳐지는 이런 기믹 참 좋고요. 그리고 위쪽 날개도 그대로 쫙 하고 이렇게 끝까지 펼쳐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깃털들이 굉장히 하늘하늘 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주익이 달려있는 백팩입니다. 백팩 안쪽에 보면은 이제 주요 힘받는 부분들은 합금들을 많이 쓴 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백팩에는 조금씩이지만 마킹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날개 자체가 굉장히 이쁜데 중간중간 갈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기믹이라든가 뭐 깃털 자체의 이런 볼륨감이나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들의 마킹들이 다 부착돼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프라모델에서도 봤던 그런 실루엣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금색깔 포인트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메탈릭 컬러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특히나 안쪽이 참 이쁜데 깃털이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요 내부 디테일이 이게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게 생각한 부분? 이쁘다라고 생각한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윙제로에는 이렇게 깃털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딱히. 이게 안쪽부터 끝까지 다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게 참 볼만한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날개 자체도 전개가 가능하죠. 앞쪽 펼치고 뒤쪽도 이렇게 펼쳐주고. 근데 뒤쪽 펼칠 때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둥근 깃털이 짠 이렇게 연동돼서 펼쳐지는 거 보이나요? 야, 이뿐만 아니라 외장 일부도 이렇게 슬쩍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만 봐도 우리가 알던 프라모델과는 또 다른데 아래쪽도 관절이 1개, 2개, 3개 해서 날개가 전체적으로 큼지막하게 펼쳐진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완전히 이렇게 펼치면 좀 앙상해 보이고 살짝만 펼쳐서 날개에 그 실루엣이 살짝 좀 확장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두는 게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메탈 콤포지트 다 만들고 포즈 잡았을 때 아무래도 가장 인상이 큰 부분 중 하나예요. 관절 자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끝부분은 다 합금 관절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날개 회전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는 부분도 관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뭐 대기권 돌입 포즈 할 때도 이런 관절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팩 장착 시에는 이 등 부분에 합금과 연결된 부분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등 자체에도 합금이 드러나 있죠. 이 부분에 백팩 안쪽에 구멍을 끼우는데 백팩에도 이렇게 내부에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고 이 조인트에도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끼울 때 이 부분 잘 봐가면서 조인트 안으로 밀어 넣고 이 윗부분의 프레임이 끝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채워졌으면 끝났고요. 요 양옆에도 등의 양옆으로도 이 돌기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결합 끝냈으면은 백팩이 처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육들 당연히 위치에 맞게 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본체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광택이 무광으로 변하면서 차분한 느낌도 좋고요. 특히나 이 노블 컬러라는 이름답게 전체적으로 이제 메탈릭 컬러는 많이 없고 진한 파란색과 좀 밝은 파란색의 투톤, 이 부분도 참 괜찮고, 하얀 색깔 외장 부분도 이제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의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이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버전과는 분위기, 컬러에서 오는 분위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다 느껴집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솔직히 잘생겨야죠, 로봇은. 잘생겼고요. 기본적으로 머리에는 먹선들이 다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크게 신경 안 쓰고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리고 머리에도 작게나마 이렇게 좀 파여 있는 부분에 이렇게 메탈릭 컬러들이 좀 쓰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꽤 괜찮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뒤통수를 보면은 이제 제로 모드가 됐을 때 펼쳐질 요 깃털 같은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란색의 투톤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요 흉부 아래쪽 라인으로는 좀 밝은 톤을 썼는데 요 중앙 부분이나 요 사이드 부분으로는 진한 파란색을 또 쓰고 있죠. 물론 마킹도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흉부 정중앙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쓰였고 내부에도 좀 깊이감 있게 조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윗 라인으로는 목에 빨간 색깔 포인트 컬러 다 들어갔고, 머신 캐논 전개하는 부분도 다 커버가 그대로 전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요 허리 라인에 요 붉은 색깔 부분도 잘 보면 메탈릭 컬러가 여기저기 좀 쓰였어요.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에서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좀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하얀색 부분에도 조금씩 쓰인 게 보이죠. 어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더 그 색깔들 경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한 파란색, 밝은 파란색, 거기 노란색, 하얀색, 회색 해서 여기만 지금 컬러가 몇 개 쓰인 건가, 그 지금. 어깨에만 컬러가 5개가 쓰였어요. 굉장히 많이 쓰였죠. 기본 컬러만 해도.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금색깔의 포인트 컬러나 아니면 메탈릭 컬러의 또 내부 컬러까지 다 들어간 거 보면 여기만 지금 7컬러 쓰인 건가요? 진짜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밀조밀 컬러가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거기다 마킹까지. 그리고 팔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도 이제 외장 부분에 메탈릭 컬러들 좀 쓰인 데가 보이고요. 파란색도 투톤에다가 빨간색도 가만 보면 빨간색도 투톤이거든요. 안쪽은 진한데 바깥쪽은 좀 밝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컬러가 많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골반 쪽으로 오면은 이제 파란색의 투톤 컬러들 당연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메탈릭 컬러도 중간중간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마킹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포인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고관부에는 양옆으로 들어가고, 전면부 스커트는 가운데, 사이드 스커트로 가면 이제 라인이나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윙제로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은 요 안쪽에 이 빨간 색깔 날개가 접혀져 있는 건데 이게 계속 허벅지 부분에 찔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속 스크래치가 일어나는데 여긴 좀 어떻게 안 됐으려나? 지금도 좀 이렇게 뿔긋뿔긋해요, 여기 안쪽에. 그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나 아니면은 마킹이 조금 또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다리 쪽으로 가면은 허벅지 요 라인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도 메탈릭 컬러가 가운데 쫙 지나가는 거 볼 수 있고,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외장, 마킹까지 다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무릎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갈라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변형했을 때 이제 역각으로 꺾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외장에다가 분할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외장도 컬러 여러 가지 도색이 쓰였지만은 이 외장의 패널 라인들도 조금씩 가장 기본되는 깔끔한 쪽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죠. 특히나 이 뒤쪽 같은 경우가 뭔가 되게 많이 보이는, 디테일도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강이라든가 이런 라인의 기본 형태는 다 지키고 있고요. 발목의 앵클 가드 부분도 여러 가지 컬러 쓰이고, 덕트 디테일 내부에 들어가고, 뒤쪽부터 해서 옆까지 다 마킹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가만 보면은 요 무릎 관절 부분이나 아니면 발목 관절 부분까지도 다 합금을 쓰는 게 눈에 띄고요. 발 같은 경우도 발바닥 쪽에 안쪽으로 해서 요 합금이 쓰인 게 보이죠? 발바닥 디테일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가락 끝부분에도 이렇게 메탈릭 실버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가동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목 자체는 볼관절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를 좀 까딱이거나 할 때는 이제 외장끼리 스크래치가 안 나게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고개를 드는 부분 그리고 숙이는 부분 크게 해줄 수 있고, 돌아가는 데는 이제 턱 부분이 요 하얀 부분에 좀 간섭이 살짝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개 살짝 들어서 돌리면 크게 문제없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팔 앞으로 들고 내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깨를 몸에 딱 붙이고 팔을 들면은 뒤쪽 프레임에, 날개 프레임에 그대로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어깨를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빼는 걸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쫙 한번 빠지면서 이렇게 안쪽에 합금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죠. 그래서 팔을 들 때 어깨를 살짝 빼고 앞으로 팔을 드는 게 안전해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어깨 위쪽에 스크래치 안 생기게 조심해야 하고요. 어깨 자체도 이렇게 들썩일 수 있게 안쪽에 몸통 쪽 관절이 위아래 가동을 해주고요. 어깨 자체적으로도 조금씩 가동이 있어서 크게 들고 옆으로도 크게 들고 뭐 움직이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움직이고 나면 어깨 외장이 몸통에서 좀 떨어져 있을 텐데 이때 살짝 눌러주면은 이쁘게 모양 잡힌다는 거. 그리고 팔 회전 당연하지만은 팔꿈치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 하박도 회전하니까 이제 편한 위치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손목이 기본 볼관절도 있지만 손목 안쪽으로도 가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섭이 좀 생겨요. 앞쪽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한 45도 조금 못 미치게 45도 정도? 그래도 크게 가동하는 편이고요.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허리를 숙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흉부에서 한 번, 허리에서 한 번 해서 이중으로 허리가 크게 숙여집니다. 보기보다 많이 숙여진다고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도 크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아래쪽이랑 흉부 이 두 군데에서 움직여줍니다. 다시 되돌려 보면은 흉부가 돌아오면서 허리 아래쪽이 싹 하고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숙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숙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포즈 잡을 때 좀 각도 잡기가 좋겠죠. 그리고 고관절 움직일 때는 전면부 스커트 아주 크게 들어지고요. 사이드 스커트가 안쪽에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막 접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가동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고관절 자체는 축이동 기믹이 있기 때문에 축을 밑으로 쫙 내리고 다리를 쭉 들어 올려줄 수가 있고요. 아주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당연히 허벅지 회전부 있고,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중 관절로 아래부터, 관절의 아래쪽부터 움직여야 좀 많이 굽혀줄 수가 있고요. 완전히 굽혀지면은 딱 요런 느낌. 90도 이상으로 아주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무릎 연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죠. 근데 왜 아래부터 움직여야 하느냐? 위에부터 움직이면은 종아리가 이게 살짝 간섭이 생겨요. 종아리랑 허벅지랑. 그래서 아래쪽부터 가동을 시켜서 이 부분을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보기보다는 크게 안쪽으로 굽혀집니다. 그래서 스탠딩 포즈 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발목 회전부 존재하고 이 위쪽 관절도 있기 때문에 발을 크게 발바닥 접어가면서 발도 크게 뻗어줄 수 있고, 굽히는 것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완벽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허리도 꺾어가면서 숙여가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손에 쥐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도 역시 윙제로 하면은 딱 요 느낌이긴 하죠. 트윈버스터 라이플 한쪽씩 끼고 여기다가 이제 윙쉴드까지 낄 수 있는데 한번 껴볼까요? 자, 윙쉴드까지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확실히 근데 한쪽으로 부피가 되게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이 세긴 나네요. 자, 먼저 트윈버스터 라이플 들고 날개를 쫙 펼쳤을 때의 그 포즈부터 취해봤습니다. 제가 프라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구도거든요, 이 구도 자체가. 그래서 날개 전개도 기본만 썼어요. 프라모델에서 많이 쓰던 것만 딱 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해보도록 하죠. 방금이랑 포즈는 똑같은데 날개만 딱 전개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요거대로 또 분위기가 있죠. 날개도 훨씬 풍성해 보인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간단한 버스터 라이플 액션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일단 날개도 화려하겠다 쫙 하고 펼치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더라도 요 버스터 라이플의 조인트 있죠, 이렇게 팔뚝이랑 라이플 자체를 연결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없이도 손목 자체는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튼튼해요. 대신에 장기 전시할 때, 오랫동안 전시할 때는 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트윈 버스터 라이플 액션의 꽃이라고 한다면 또 이거 아니겠어요? 롤링 버스터! 이게 날개 내부가 가득 차 보이게끔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덕분에라도 좀 뭐랄까, 팔 뒤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메탈 콤포지트 액션 부분에서 날개 내부 덕분에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도 많다.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되는 액션이 바로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 3연사 액션. 요거는 빼먹을 수가 없죠.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날개를 살짝 감싸고 있다는 건데, 이 날개 기믹 사용하면은 볼관절이에요. 볼관절이라 가지고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날개를 마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서, 이렇게 해서 날개가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을 좀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윙제로가 작중에서도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빔사벨부터 썼잖아요. 그리고 손 자체가 꺾인 손목, 진짜 팔에서 빔사벨 쭉 뻗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다른 각도로 봐도 이 구도는 이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메탈 콤포지트 오리지널 기믹 제로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메탈 콤포지트에서 추가된 이후에 프라모델 쪽에서도 비슷한 기믹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었죠. 사실상 이쪽이 오리지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해보도록 하죠. 먼저 다리 뒤쪽으로 가서 종아리 좌우로 이렇게 외장이 벌어지고, 아래쪽 커버가 열리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의 커버를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도 옆으로 벌리고 아래로 벌리고, 그리고 팔에 있는 외장도 중간 부분을 밖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어깨로 가서 아래쪽에 외장을 벌리고 앞쪽 외장을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가장 위쪽 외장을 들어 올리면 연동돼서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슴 쪽으로 가서 흉부 아래쪽 외장을 밑으로 살살살 아래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길 때 흉부에 있는 파츠도 같이 앞으로 연동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끝까지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로 가서 양쪽 귀 빼줍니다. 귀는 가동식이 아니라 교체로 파츠를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로 모드의 완성! 제로 시스템 발동 시에 걸리는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방열을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열고 보면은 다 사실상 안쪽에 약간 방열핀 같은 디테일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렇구나, 충분히 좀 납득이 되는 그런 모드기도 하다. 그리고 어깨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전개되고 이런 거는 또 메탈 콤포지트만 되다 보니까 프라모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기는 하죠. 그 다음 골반 뒤로 가서 아래쪽 외장을 이렇게 밑으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드라이츠베르크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방금 열은 데다가 이렇게 짠! 이대로 스탠드 올려볼까요? 스베르크 홀더를 허리에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게 드라이츠베르크가 인기가 좋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건 마저도 날개 같아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부익 같은 느낌으로, 보조 날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실루엣에서 오는 이미지가 좀 크지 않을까. 오히려 무장에 달아주면 되게 투머치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은 날개를 다 펼쳤을 때, 이렇게 펼쳤을 때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한 액션들도 한번 취해보도록 할까요? 메서스베르크 손에 들려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한 그냥 라이플 액션 취해봤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아래쪽이, 날개 아래쪽으로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 포즈를 취하고 나면은. 근데 그 빈 공간을 이제 드라이츠베르크가 채워준다, 요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양손에 드라이츠베르크를 하나씩 들려줘 봤습니다. 이게 부피가 꽤 큽니다. 그리고 트윈 버스터 라이플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조인트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안 그래도 무거워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버티긴 버티는데 각도가 휘어버리니까 요걸 고정해 줍시다.
이 팔뚝 아래쪽 구멍과 요 무장의 구멍 이렇게 두 군데를 동시에 자 장착하면 팔 안쪽으로 클리어 파츠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딱 하고 고정됐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거 부목을 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파츠를 덧대서 이게 손목이 꺾이는 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덕분에 좀 장기로 전시해 놓을 땐 괜찮은 파츠죠. 그리고 실드 트베르크 장착을 해봤는데 이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진짜 오히려 여기다가 스탠드 조인트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팔 자체가 지탱하기 힘들어. 실드 하나까진 괜찮은데 6개 다 달고 나니까 스르륵 어쩔 수 없군요. 자 이번엔 드라이스베르크 도펠트 만들어봤습니다. 윙제로의 또 멋진 명장면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포즈가 또 잘 나온다는 게 좀 뿌듯합니다. 멋들어지거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스탠드 조인트란 조인트 다 썼습니다. 아까 구성 볼 때 봤던 이제 트윈버스터 라이플용 요 지지대 쓰고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까지 쓰고 다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자 다음은 대기권 돌입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날개를 앞으로 덮어주는 형태죠. 일단 깃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주익의 이 앞쪽 깃털은 관절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깃털을 다 넘겨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상태로 날개를 옆으로 쫙 들어주고 앞으로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프레임과 함께 그대로 그냥 앞을 덮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때 어깨 자체는 관절째로 이렇게 최대한 밑으로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으로 어깨를 감싸면서 이렇게 앞을 덮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좀 불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매뉴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어깨가 그냥 서 있거든요. 근데 이러는 것보다 당연히 그냥 근본대로 어깨 외장 쫙 빼는 게 그렇지 훨씬 프레임 다루는 게 쉬워지죠. 어깨가 얇아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좀 더 밀착되는 그렇죠 요거죠. 그래서 그냥 어깨 외장 뽑아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는 게 편하다. 자 이렇게 하고 보조익도 이렇게 밑으로 90도 정도 꺾어줍니다. 자 이렇게 대기권 돌입 모드 완성.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었네요. 자 그럼 네오버드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윙건담 제로 EW의 네오버드 모드는 이제 대기권 외 모드랑 대기권 내 모드가 있잖아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일단 공통상 먼저 해보도록 하죠. 몸체 변형. 자 날개는 방해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들어 올린 다음 할게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려도 무게중심 조금만 맞춰주면은 서는 데는 문제 없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합금 쓰는 피규어 같아요. 일단 무릎을 어느 정도 굽힌 다음에 이 무릎 아래쪽 외장을 살짝 뽑아주면은 이렇게 아래쪽 락이 풀립니다. 락을 푼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역각으로 꺾어줍니다. 천천히 해주도록 하죠. 이 아래쪽 무릎이 앞으로 쫙 나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움직여주면은 편해요. 언제까지 꺾어주면 되느냐? 이 정강이 구멍에 무릎 외장이 끼워질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끼워주면 오케이입니다. 그 상태에서 종아리 추진장치 전개를 해주고 발목 뒤쪽 커버 열고 이 양옆에 외장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앞쪽을 위로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대는 이제 반시계겠죠? 덕트가 이 위를 보게끔 한 다음 발도 접어주고 딱 이렇게 각도를 다듬어서 앵클 가드까지 살짝 덮어주면은 이런 다리 쪽이 완성이 됐어요. 살짝 뒤에서 보면은 이제 요 앵클 가드 부분이 요 발 뒤꿈치를 어느 정도 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하기 전과 하기 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양쪽 다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항상 이때는 11자. 사이드 스커트로 가서 커버를 이렇게 쫙 하고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에 날개를 바깥으로 뽑고 다시 덮어준 다음 스커트를 살짝 빼면서 이렇게 뒤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 백팩으로 가서 백팩 좌우에 락을 풀고 밑으로 내려주는데 이 백팩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이 골반 뒤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때 사이드 스커트 좀 이렇게 뒤쪽으로 좀 넘겨 놓으면은 좀 편해요.
이게 프레임이 좀 걸려가지고 자, 고정까지 무사히 맞췄으면 팔을 옆으로 좀 들고 날개를 밑으로 내려야 하거든요. 프레임이 솟아올라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째로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는 거죠. 뒤에서 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허리에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됐죠? 이러고서 이제 스커트도 들어 올려주면 되고요. 자, 날개가 무사히 하체를 가리고 있으면은 요 가운데 공간이 빈 상태 확인하고 하체 마무리. 그 다음이 팔인데 팔 부분은 팔 외장을 살짝 밖으로 잡아당긴 다음 회전시켜서 다시 넣어주고요. 어깨 외장은 아까 프레임 뽑았듯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차렷 자세. 뒤에서 보면은 이제 날개 프레임 바깥에 딱 위치를 시켜주면 되고요. 아, 근데 매뉴얼 상에는 요 팔 중간 관절 부분을 이렇게 아예 틀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 같아요. 살짝 90도 정도 돌려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양팔 다 작업하고 이제 뒤에 있는 날개도 이렇게 가지런히 만들어 놓으면은 소체 부분은 끝입니다. 그 다음 윙실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팔에 끼우던 조인트 빼주고 안쪽에 접혀져 있던 요 양옆에 조인트도 펼치고 날개도 먼저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커버를 그대로 뽑아 들어 올리면서 얘를 회전시켜주고 슬라이드로 바깥으로 빼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드 뒤쪽에 있는 요 슬라이드하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요 본체에 보면은 이제 백팩이 있던 자리에 슬라이드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맞추어서 그대로 끼우고. 잘 끼워졌으면은 요 아래로 와서 이 커버로 얼굴을 덮어줄 건데 요 커버 끝부분에 있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리를 이 흰 색깔 목 테두리 안쪽에다가 넣어주면서 요 커버 자체가 머신 캐논에 딱 맞거든요. 끼우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머신 캐논 슬쩍 이렇게 올려두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외장 벗겨놓고 안쪽에 거리 걸면서 머신 캐논 커버랑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블레이드 안테나가 요 빈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갔던 거랑 요 커버가 머신 캐논 라인이랑 딱 맞춰졌다라는 거랑 이렇게 확인하면은 완료! 그런 다음 트윈 버스터 라이플 가지고 와서 손잡이 접고 뒤쪽 외장을 이렇게 그대로 끝까지 돌려서 덮어주고요. 쉴드 조인트랑 버스터 라이플의 뒷부분에 구멍을 맞춰서 끼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라 그러면은 버스터 라이플의 요 센서 부분이 아래를 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오버드 모드 대기권 외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탠드에 올려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처음 만들었던 요 스탠드를 가지고 오고요. 골반 사이에 끼우는 조인트를 미리 뒷부분에 껴놓고요. 자,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원래 껴놨던 스탠드 제거한 다음에 이 앞쪽의 구멍도 제거를 해주세요. 정확히는 구멍 제거가 아니라 꽂혀있는 이 스탠드를 제거를 해주고 각각의 스탠드를 위치에 맞게 껴준 다음 고간 정중앙에 이렇게 커버를 슬라이드해서 올려주면 구멍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앞쪽 스탠드의 조인트를 요 골반에 끼고 요 뒤쪽을 골반 뒤쪽을 잡아주면 되고요. 가슴, 골반 맞춰서 끼워주고 잘 끼웠으면 날개를 요 뒤쪽에 있는 지지대에 받쳐주면 자, 스탠드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오버드 모드 대기권 외 모드입니다. 이때는 대기권 외니까 날개가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컴팩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뭐 날개를 좀 펼쳐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해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이고요. 대기권 내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 버스터 라이플 빼놓고요. 팔 옆으로 들어주고 스커트 다시 옆으로 해주고 날개를 이제 위로 가지고 올 거예요. 사실상 넣은 그대로 다시 위로 요 가장 안쪽을 들어 올리면 끝입니다. 대신에 이게 관절이 빡빡하니까 천천히 들어 올렸으면 스커트 다시 원상복구, 팔도 원위치 해준 다음에 버스터 라이플 다시 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버드 모드 대기권 내 모드 완성해봤습니다. 대기권 내에서 날개를 펼쳐야 하니까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펼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프라모델인 MG 버전 카토키 가서는 대기권 내든 대기권 외든 다 네오버드 모드의 대기권 내 외 모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메탈 컴포지트는 좀 다릅니다.
대기권 외 모드일 때 네오버드 모드라고 써 있고요. 네오버드 모드. 그리고 대기권 내 모드일 때는 그냥 버드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이게 피규어에서 프라모델 가가지고 설정이 또 한번 뒤엎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모델 그 아직 완성되기 전 매뉴얼 상태에서는 버드 모드랑 네오버드 모드라고 써 있었거든요. 제가 버전 카토키 샘플 만질 때 그 매뉴얼을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출시될 때 네오버드 모드로 그냥 대기권 내외로 나뉘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프라모델 가서 설정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대기권 내든 대기권 외든 이 뒤쪽에 드라이트베르크 홀더를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프레임을 좀 이렇게 밑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긴 한데 깔끔하게 호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해도 괜찮겠죠? 자, 엔딩은 근본 포즈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구판 MG 박스 아트를 좀 따라해봤어요. 메탈 콤포지트 윙제로 EW 자체가 원래 잘 나왔습니다. 노블 컬러라고 하면서 좀 더 진한 좀 더 원색에 가까운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 또한 매력적이어서 꽤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기믹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제로 모드라고 하는 오리지널 기믹을 탑재해서 최초로 제로 모드를 탑재했다라는 게 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다리 가동할 때 허벅지 쓸리는 부분은 좀 신경 많이 씁니다. 써야 해요. 핸들링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관절 축이동하는 부분에 관절이 되게 뻑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포즈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이드 스커트에 허벅지 빨갛게 쓸리는 거라든가 뒤쪽 스커트에 또 이제 쓸린다든가 이런 거 좀 조심조심 해가면서 만져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고 어깨도 팔 앞으로 들 때 뒤쪽 날개 프레임에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가면서 만져야 했고요. 대신에 그거랑은 별개로 포즈 자체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도 만지는 재미가 여전히 있네 라는 느낌도 같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격 3,000엔 올랐지만 나쁘지 않은 가격 28,000엔 아무튼 피규어 계통으로의 윙제로 중에는 지금도 탑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이후에 나온 게 MG 버전 카토키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이미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날개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건 좀 다르죠. 그리고 메탈 콤포지트가 안 되는 버스터 라이플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버카라고 하는 좋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봅니다. 솔직히 핸들링은 MG가 더 쉬우니까요. 프라모델이 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